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이 한 대회에 참가하고 10단어로만 대답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나 많은 돈을 벌어 바다 근처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삶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 즉 관계와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나 브랜드 신발은 삶을 장식하는 일시적인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가죽으로 덮인 의자나 거실의 오디오 시스템과 같은 사소한 세부 사항에 집착하여 본질을 잊곤 합니다. 유명한 영화나 노래는 항상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주제로 다룹니다. 시간이 흐르고 슬픈 사건들은 종종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유명 작가 마리아 윌리 에프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를 돌보세요라는 간단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미국의 병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을 상상해 보세요. 한 그룹의 신생아들은 특별히 돌봄을 받으며 하루에 3번 각각 10분 동안 안겨지고 쓰다듬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보살핌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어린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 성인들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랑이라고 말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 간단한 말이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랑과 수용을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 사무실의 동료들조차도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끌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따뜻한 사랑과 수용이 기다리는 공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설정한 규칙에 대해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러한 규칙을 깨면 우리는 종종 분노를 느끼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화를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우리는 종종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처벌하는 방법이라고 잘못 믿으며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일까요? 인생은 단지 경직된 규칙이나 무의미한 복수로 가득 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은 더 의미 있게 되고 우리는 함께 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불안감이 잠을 설치게 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눈을 감고 내면의 감정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노력이 결국 당신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감정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폭풍이 휘몰아쳐 집이 침수될 때 당신은 그 폭풍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바다의 새가 당신의 머리를 쪼았을 때 그 새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인생은 죄책감이나 비난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없으며 비나 폭풍을 조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비결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여정입니다. 특히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부모도 인간이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렸을 때 그들은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을 키우는 것 외에도 그들은 또 다른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과거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매일매일은 당신의 영혼에서 싸움이 되어 결국 자신이 바로 그 고통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 이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를 할 때 당신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치유와 행복의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세요. 샌디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희망으로도 넘치는 여정입니다. 1987년 운명적인 어느 저녁, 한 남자가 총을 들고 그의 집에 침입하여 샌디의 세 딸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샌디의 삶을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고 그곳에서 고통과 분노가 그의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는 무엇을 겪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샌디는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에 갇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샌디는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용서가 단순히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샌디는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빛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샌디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그처럼 재난을 겪은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분노와 원망에 갇혀 있고 다른 그룹은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샌디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고 그 덕분에 그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겪는 경험은 우리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심각한 질병이나 외로움, 절망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상실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약해질 것인가.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탐험의 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모험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며 괴로워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결점을 찾으려 하고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너무 집중하면 삶은 마치 끊임없이 우리를 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픔, 가난, 외로움이 마치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에게 연민을 주지 않는 것 같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됩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불완전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을 시작하면 삶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내면이 느끼는 대로 반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좋은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여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용서의 행동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며 그 순간에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끼고 삶이 요구하지 않는 완벽함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결점을 용서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지는 큰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면 주변 사람들도 완벽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종종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당신이 성장하고 최상의 자신이 되도록 상기시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로부터의 사랑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 사랑의 여정이 당신을 놀라운 경험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두 영혼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까다로운 이웃을 만났을 때 당신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실망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의 행동의 이유를 이해한다면 사랑하기가 더 쉬울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랭키의 행동 뒤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은 그와의 공통점을 찾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생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사랑을 찾으려는 노력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분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용이 열쇠임을 기억하세요.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깊은 연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은 우리가 성장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친구나 동료들은 쉽게 떠날 수 있지만 가족과의 유대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이해해주며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알아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깊은 교훈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흥미로운 우화 중 하나인 흰 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존재함이 단순히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사랑을 줄 때 그것은 단순히 즐거운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유대감으로 당신이 존재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의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눈이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될 때 당신은 외모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수용은 당신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 삶의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왜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여길까요? 저는 가끔씩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낯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억나네요. 제가 큰 파티를 준비했을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 하루 종일 노력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고급 샴페인을 선택하며 멋진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 손님들을 다시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방문하실 때 저는 그들을 위해서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대접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중하게 대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아버지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안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왜냐하면 성숙한 남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야 사랑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봐 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서 항상 울려 퍼지며 사랑과 관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선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유대의 강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메리는 남편 프레시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걱정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사한지 불안해하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드디어 8시 15분쯤 프레시가 집에 들어오고 메리는 그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늦게 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메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프레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그로 인해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게 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에 빠지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침대에 누운 메리는 우연히 베개 위에 작은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프레시가 남긴 메시지로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도록 깨워줘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프레시는 9시 30분에 깨어나고 메모를 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는 자신이 늦잠을 잤음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소통하고 서로의 걱정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며 두 사람 사이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책임과 배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묘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줄리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완성할 때마다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줄리의 동반자는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녀의 지지가 있으면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 덕분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가끔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서버들이 두 분은 신혼여행 중인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하나의 칭찬처럼 느껴지고 마치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처음처럼 신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를 지원할 수 없다면 왜 여전히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로맨틱한 순간들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이해하는 기반 위에 세워진 견고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도전을 극복할 때 사랑은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감정 상태에 휘말리곤 합니다. 어느 저녁 렌과 빌의 이야기는 인간 감정의 흥미로운 면모를 드러냅니다. 빌은 파티를 마치고 취한 채로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렌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의 모습이 그리 좋지 않자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코트에 낯선 금발 머리카락을 보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들의 관계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와 그릇을 던지는 행동은 분노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깊은 불안의 외침이었습니다. 취한 빌은 아내의 불안감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걱정과 두려움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할 때 그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감정의 싸움 속에서 때때로 두려움이 분노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서로에게 진솔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여정입니다. 인생에서 두려움과 사랑은 우리의 여정을 지배하는 두 가지 감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투가 실제로는 두려움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고 그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모두가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고. 모두가 즐겁게 대화하는 동안 여러분은 마치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지고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질투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변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분노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 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하는 것을 보며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릴리는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이 질문은 그녀를 깊은 자기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친구들과 나누면서 모든 것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비난 뒤에 숨겨진 것은 상실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리리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두려움, 직업을 잃을까봐 두려움, 혹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결국 리리가 얻은 교훈은 두려움에서 도망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전하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